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늘 모든 것이 내 탓인 것만 같고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죄책감과 수치심에 밤잠을 설치고 내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라며 스스로를 몰아세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깊은 마음의 상처, 특히 자기애성 성격, 즉 나르시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감정적 학대와 그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수치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여정은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 당신의 용기에 깊은 지지를 보냅니다. 만약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관심 하나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소중한 빛을 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이 더 널리 퍼져나가길, 그리고 그 선한 마음이 당신에게 더 큰 평안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가 병적으로 강한 사람들은 사실 그내면 깊숙한 곳에 엄청난 수치심을 안고 살아갑니다. 스스로에 대한 혐오와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 그들은 마치 화려한 갑옷을 입듯 거짓된 우월감으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결점과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조차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방법을 사용할까요? 바로 그 모든 부정적인 감정, 그 무거운 수치심의 짐을 가장 가까운 당신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투사라고 부릅니다. 마치 나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하지만 이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그러니 차라리 당신이 더 고통스러워한다면, 당신이 내 고통의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면 나는 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끔찍하고 파괴적인 학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관련된 두 가지 가슴 아픈 사연을 통해 그들이 우리를 어떤 함정에 빠뜨리려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그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과거에 겪었던 학대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큰 제 아이는 그런 저를 보며 제가 학대를 방관하고 조장한 조력자처럼 느껴진다며 결국 저와의 소통을 끊어버렸습니다. 피해자인 제가 왜 이런 수치심까지 느껴야 하는 걸까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학대라는 단어의 무게를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학대받는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해자들은 아주 교묘하게 모욕적인 말을 던지고 당신을 조롱하며 굴욕감을 안겨줍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고 존엄성을 무너뜨립니다. 당신이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비치면 불같이 화를 내거나 혹은 경멸적인 태도로 당신에게 깊은 원한을 품기도 합니다. 신체적, 성적 폭력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정서적 학대는 한 사람의 영혼을 깊이 병들게 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내가 이상한 걸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반응입니다. 오랜 기간 지속된 학대는 마치 세뇌와 같습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틀렸어라는 메시지가 끊임없이 주입되면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도 몰라 하고 말이죠. 그러니 먼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구나. 그렇게 느끼는 건 절대 이상한 게 아니야. 그렇다면 가해자는, 그 나르시시스트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답은 한 단어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보상 심리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적 혼란과 결핍을 채우기 위해 당신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건강한 관계를 맺는 법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무가치함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워 나는 내 문제를 성찰하고 싶지 않아. 그냥 이 모든 걸 쓰레기처럼 너에게 던져버릴래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구별해야 할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비난과 묘사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당신이 비난받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의 모든 학대적인 언행은 나는 너를 무가치하고 부족한 존재로 판결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투사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마주하기 두려워하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당신에게서 발견하고 그것을 당신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묘사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한 걸음 물러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날카로운 말을 내뱉는구나. 저 사람의 말은 과연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것일까? 아니면 저 사람의 내면적 혼란에서 비롯된 것일까? 이처럼 상황을 분석적으로 묘사하기 시작하면 그들이 던지는 비난의 화살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짐을 대신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 당당히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연은 특히 한국 사회에서 부모님과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는 많은 분들이 깊이 공감할 내용일 겁니다. 제 문제는 은밀한 나르시시스트인 연로하신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제 본연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인이지만 어머니가 제 감정적인 안전을 지켜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 앞에서 제 진짜 모습을 숨깁니다. 자녀들이 모두 떠난 후 어머니는 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시지만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어머니는 어떤 경계도 존중하지 않고 무례할 정도로 사적인 질문들을 던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선을 긋고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이 무례한 행동일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 문화권에서는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중요한 미덕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부모님께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큰 불효나 무례함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존중과 맹목적인 굴복을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감정적 학대에 순응하는 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사연자분께서는 어머니 앞에서 진짜 모습을 숨긴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의 취약함을 공격의 빌미로 삼을 것이 뻔하다면 굳이 모든 것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를 회색돌 기법이라고도 합니다. 말 그대로 길가에 있는 회색 돌멩이처럼 아무런 반응도 재미도 없는 존재가 되어 상대방이 당신에게 흥미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당신의 독립성을 분명히 보여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건 어머니의 생각이시군요.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이 문제로 길게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머니와 제 페이지가 같지는 않네요. 라고 자신의 입장을 차분하게 밝히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머니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제가 너무 불안해요. 이 문장에서 주어를 바꿔 생각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머니의 문제 때문에 내 감정이 좌우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어머니가 경계가 없는 것은 어머니의 문제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삶의 건강한 경계, 즉 나만의 울타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일주일에 4번 만나자고 요구하시더라도 당신이 생각하기에 일주일에 1번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 기준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왜 더 자주 오지 않느냐고 불평하신다면 다른 일이 있었어요 라고 담담하게 말하면 됩니다. 그 다른 일이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는 것이었더라도 말이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하는 권리는 오롯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깊은 혼란과 수치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한 삶의 과제들을 당신이 대신 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들의 요구에 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이 던지는 비난의 폭풍 속에서 한 걸음 물러나 객관적인 묘사의 눈으로 상황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당신 스스로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 그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당신이라는 사람을 결정할 투표권은 없습니다. 당신 삶의 주인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이 되어 스스로를 지키고 온전히 사랑하는 길을 걸어가는데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내면에 잠재된 고유한 가치와 존엄성을 기억하십시오. 당신 자신을 되찾는 여정은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저희는 언제나 그 길 위에서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